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7월 22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가 지난 수요일 서울과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중심 산업 전환과 노종 교섭 쟁취, 그리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전국의 금속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 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 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이라 언급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의 투쟁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1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반대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실현될 시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은 전체가 거제로 집결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단행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16개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는 즉각적으로 정권 퇴진 성명을 발표하고 실천적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서울과 거제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반 내연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되고 재벌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노정 교섭 쟁취를 위해 이번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또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를 향해 강력한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절박하고 처절한 노동자의 삶과 요구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조선 하청지의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이유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떠안게 한 구조적인 문제를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매주 수요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단식농성에 연대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을 향한 절규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작년 12월에 가석방됐지만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3년 만에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올해 구호인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를 외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을 했고 전국 각지의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무대에 올라 합창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사면 복권이 상식이고 공정이다라고 외치며 푸른 종이 비행기 3천여 개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책임자로 탄핵되고 구속되었던 박근혜 씨는 사면 복권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별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국정농단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사면 복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되어야 합니다.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가운데 13만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입니다.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더 큰 걸음과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퀴어 문화축제에서 민주노총은 프라이드 굿즈 판매, 직종별 작업복을 입어보는 젠더리스 작업복 체험을 진행하며 함께 연대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여성 활동가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민주노총 여성 활동가 대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여성활동가들은 이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평등 단협 요구안 강의와 재생산권에 대한 7분 스피치, 노동조합 활동에서 겪은 성차별에 대해 토론하며 여성활동가 간의 뜨거운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이나 어떤 성차별적 관행 이런 것들을 없애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시기부터 그리고 들어오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절망스럽고 분노스럽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들, 여성 활동가들이 공감 그리고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좀 더 결집하기 위해서 한편 이날 이야기된 성평등 모범단 협안은 올해 2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되고 38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되었습니다. 성평등 단협안 체결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활동가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성평등 노동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작년에는 0.6% 고작 64원만 올렸는데 올해는 얼마나 올릴지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비스연맹 전국 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자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64원 인상이 웬 말입니까?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물가 인상률 반영해서 10% 인상을 해야 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은 보장 0.6% 64원만 인상됐습니다. 코로나 재난 기간 서울시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는 것과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격차로 생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동결 수준의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0.6% 올린 이유가 민간하고 비교해가지고서 아주 찌끔 올렸는데 그거는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는 임금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0%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약 9월 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돌봄노조는 서울시 생활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물가 폭등을 반영한 생활임금 인상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파업 중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피켓에 한 시민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번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전선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정작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유체이탈하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편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살고 싶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하반기에 더 크게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7월 22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